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고혈압에 대한 부분 하고요. 그 다음에 혈압을 어떻게 우리가 관리를 하고 또 그 혈압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들은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고혈압의 유병률은요, 이 표에 보시다시피 나이가 들면 점점 높아진다는 거 느껴지시고요. 하나 재밌는 사실은 원래 이제 고혈압은 당연히 남자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60세가 넘어가면 크로스가 일어나요. 그래서 60대 중반 이후부터는요, 여성들이 고혈압 환자가 많다는 사실을 이 표를 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이거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고혈압은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서 점점 늘어난다는 거고요. 그래서 근데 사실은 이제 뭐가 문제냐면 본인이 고혈압인데 본인이 혈압이 높다는 사실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도표를 보면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에 지금 3명이 고혈압이에요. 그런데 그 고혈압 환자 3명 중에 1명은요, 본인이 혈압이 있는 걸 몰라. 그리고 심지어는요, 이미 혈압 진단을 받았는데도요, 그 5명 중에서 2명은 그 혈압약을 잘 안 먹어요. 혈압약을 하루에 한 달에 20일 이상 복용을 안 하는 그런 케이스가 많고, 또 혈압 환자 지금 약을 먹고 있지만은 혈압을 140에서 90 미만으로 이렇게 관리가 잘 안 된다는 사실이 이게 심각한 건데, 그래서 금방 이야기했듯이 혈압 환자 3명 중에 1명은 본인이 혈압인데도 모른다는 사실이고, 그다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본인 그 혈압약을 먹고 있고 치료를 한다고 하지만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사실이 사실 이제 심각하거든요. 그리고 근데 과연 그러면 혈압이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걸 생각해 본다면 사실 혈압 자체는요 증상이 없어서 대부분은 잘 모르지만은요 그 혈압에 대한 어떤 합병증은요 실로 심각해요. 그래서 먼저 생각해 본다면 혈압이 높은 사람들이 가장 무서운 게 뭐예요? 뇌잖아요. 그래서 뇌졸중하고 직접 연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뇌졸중과 뇌혈관 질환하고 직접 연관성이 있다는 게 무서운 거고요. 그 다음에 시력, 그죠? 혈압이 높은 사람은 시력이 저하되고 또 시력 상실까지 올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콩팥의 콩팥의 기능을 떨어뜨리는 거, 결국은 뭐냐면은 투석을 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고혈압이라는 거죠. 그리고 심장, 그러니까 심장에도 여러 가지 질환들이 있죠. 그래서 뭐 관상동맥 질환을 유발하면서 뭐 협심증이나 뭐 심근경색이라든지 이런 거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혈압은 미리미리 예방을 하고 또 뭡니까 진단을 내려서 치료를 바로바로 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 연령대별로 이제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이상기질증, 대사증후군과 관련된 것들이잖아요. 젊은 연령일수록 점점 뭐 혈압이라든지 이거를 인지율이 점점 낮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요 20대부터 사실 이를 철저하게 확인을 해야 되고 30대에 생각보다 많은 고혈압 환자들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거는 진단이 쉬워요. 그래서 건강한 혈관을 위해서 정상 수치를 항상 이해를 하고 그 혈압은 120에 80이잖아요. 수축기 120이고 이완기 80. 그다음에 정상 혈당은 100. 그다음 정상 콜레스테롤, 토탈 콜레스테롤은 200 있죠. 이 수치를 우리가 기억을 하고 검사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수치를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고혈압 이야기 하는데 그럼 고혈압에는 어떤 종류가 있느냐 했을 때 1차성 고혈압 혹은 이제 원발성 고혈압, 예전에는 본태성 고혈압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특별한 어떤 원인이 없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면 주로 이제 대사증후군이라든지 먹거리하고 관련되어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비만이나 어떤 스트레스 아니면 운동 부족 아니면 이제 그 염분을 너무 많이 섭취하는 경우, 그다음에 뭐 영양 불균형, 그다음에 여기 보면 뭐 과도한 신체 노동, 또 정상적으로 흥분을 하거나 뭐 불안하거나 긴장했을 때 이렇게 혈압이 높아지는 그런 경우, 즉 원인을 정확하게 이것이다라고 이야기하지 못하는 이런 걸 가지고 1차성 고혈압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1차선 고혈압은 바로 이제 현대인들의 고혈압이 대부분 거의 90% 이상이 전부 다 이 1차선 고혈압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정확한 원인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뭐예요? 평상시에 생활 습관 속에서 이걸 우리가 예방해야 된다는 거고요. 1차선에 이제 반대로 2차선 고혈압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속발성 고혈압인데 이거는 뭐냐면 어떤 혈압을 높일 수 있는 어떤 질환 때문에 그 질환의 어떤 증상으로서 혈압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요 주로 젊은 나이 때부터 갑자기 혈압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요. 그리고 정상적인 우리가 혈압약들이 있거든요. 그 혈압약을 먹었는데도 혈압이 안 떨어져.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요, 이건 너무 전문적이라서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하지만은요, 어떤 콩팥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은 뭐 부신, 아니면 여기 보면 전문적으로 있어요. 어떤 내분비 질환이라든지 이런 거하고 동반되어 가지고 혈압이 높아지는 그런 걸 가지고 2차선 고혈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2차선 고혈압은요, 병원에서 반드시 검사를 해서 거기에 합당한 어떤 치료라든지 그러니까 뭐 약물 치료를 한다든지 아니면 수술 치료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주면은요 이거는 혈압이 떨어져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특정 질환의 부작용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증상으로서 혈압이 높아지는 걸 가지고 2차선 고혈압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1차선 고혈압이 전체 혈압의 90에서 95%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 자, 그래서 그러면 고혈압의 정상이 뭐냐라고 묻잖아요. 그러면 우리 대부분은 뭐 머리가 아프다든지, 그죠? 이렇게 뒷목이 뻐근하다든지, 아니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다든지, 아니면 뭐 심장이 두근두근거린다든지, 이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외에도 뭐 귀가 울린다든지, 뭐 숨이 차가든지, 뭐 손발이 저린다든지, 뭐 얼굴 빨개진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사실 특이적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대부분의 혈압은 정상이 없어요. 무정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인지율이 낮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고혈압의 가장 많은 증상은 정상이 없는 거다. 이 사실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자, 그러면 고혈압이 왜 생기느냐? 이제 여기 보면 어떤 가족력이라든지 연령하고 관련된 거는 이거는 조절 불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그 외에 뭐 혈압 비만이라든지 염분을 많이 먹는 거, 그다음 뭐 과업이나 흡연이라든지 뭐 운동 부족, 스트레스, 칼륨 섭취 부족, 뭐 당뇨병이나 고지혈증 사실 이런 거는요 우리가 생활 습관 속으로 개선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조절 가능한 요인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우리가 식생활 속에서 요거를 관리해 주면은 혈압이 높아지는 걸 우리가 예방할 수 있겠지요. 그렇죠? 자, 그래서 1번으로 생활 습관을 개선해 주자. 이걸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미리 내가 혈압을 체크하면서 건강한 식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 스트레스하고 혈압에 대한 관련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 요즘 현대인들은요,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너무 많죠. 근데 아시다시피 스트레스 하면 우리 몸의 장기 중에서 부신, 아시죠? 부신, 콩팥 바로 위에 있는 부신에서 8가지 호르몬을 많이 분비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가 부신 수질. 그러니까 안쪽에서 분비하는 호르몬이 바로 뭐냐면 에피네프린이라는 노르에피네프린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스트레스 반응인데 이거는요 짧은 어떤 시간 동안 반응하는 거예요. 급속도로 혈당을 높이고 또 혈압을 높여. 그죠? 그러므로 해가지고 결국 혈당 혈압을 높이고 호흡률 대사점을 증가시키지만은요 소화 기능이라든지 신장 기능을 떨어뜨리게 되는 게 바로 이 에피네프린과 노르에피네프린 부신 수질에서 분비되는 겁니다. 그리고 부신 피질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코르티졸 아시죠?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운데요. 알도스테론 하는 게 이 혈압을 높이거든요. 이거는 긴 시간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그런 호르몬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결국은 이 코르티졸이라 결국 코르티졸은 여기 보면 이제 혈당 높이고 그 다음에 코르티졸이 많이 분비되면 결국은 면역 떨어지거든요. 염증력도 떨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알도스테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혈액량을 높이고 혈압을 높여주는 어떤 하나의 호르몬 이름이 알도스테론 하는 게 여기서 나와요. 그래서 결국은 부신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수실과 피질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 호르몬들이 혈압을 높인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혈당도 높여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해 주는 게 혈압을
관리해 주는데 정말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혈압을 그러면 어떻게 치료를 하느냐? 사실 비어려인은 사실 이거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간단하게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면서 요 기전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걸 뭐 다 외울 필요는 없고요. 그래도 이런 약을 통해서 혈압을 관리하는구나. 그것만 좀 잘 이해하시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여기 보면은 뭐 안지오다시는 너무 전문적이니까 이건 좀 어렵겠지만은 뭐 베타 차단제, 뭐 칼슘 통로 차단제, 그다음에 뭐 이뇨제, 알파 차단제라고 적혀 있는데 그냥 이거만 보면은 어렵죠. 그런데 생략적인 부분을 조금만 이해하면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제가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자, 첫 번째, 혈압이 높아진다는 말은요, 우리 몸에 뭐가 많다? 혈액량이 많다. 혈액량이 많으면 당연히 혈압 높아지겠죠. 그래서 자, 우리가 왜 나트륨을 줄이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트륨이 많으면은요 혈관 내로 물을 많이 끌어들여 가지고 그래서 혈압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트륨을 줄이라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어떤 기전에 의해 가지고 우리 몸에 혈관 내에 있는 혈액량을 줄이는 방법은 뭐다? 바로 콩팥으로 소변을 많이 보게 하는 거. 그걸 뭐라 그러죠? 이뇨제라 그러죠? 그래서 수분 보치를 통해서 혈압을 떨어뜨리는 기전을 하는 게 바로 이뇨제예요. 그래서 이뇨제가 이 고혈압을 치료하는 치료약으로서 우리가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시죠? 혈액량을 줄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자, 혈압이란 거는 뭐예요? 심장의 기능이죠. 심장에서 짜주는 압력이 있죠. 그러면 이 심장의 기능을 높여주는 거는 바로 뭐냐면 교감신경이라는 거 아시죠? 자율신경 중에서 교감과 부교감이 있는데 교감신경이 심장의 수축력을 증가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 교감신경이 심장을 수축시키고 심장을 빨리 뛰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두 번째 기능은 뭐냐면 이 심장을 수축하는 힘과 심장을 빨리 뛰게 하는 거를 어떻게 줄여주는 것.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베타 수용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베타 수용체를 차단하는 어떤 또 약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베타 차단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뭐냐면 혈압은 혈관의 압력이죠. 그럼 혈관의 압력은 뭐죠? 혈관에 있는 근육이죠. 그래서 혈압이 높아지지 않으면 이 근육이 어떻게 되면 되죠? 수축과 이완을 잘하면 되죠. 잘 늘어나면 되죠. 그러면 이 자율신경 중에서 이 동맥에 근육에 작용해가지고 이 동맥을 어떻게 이완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혈관에 동맥을 수축시키는 걸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알파 차단제라고 알파 수용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알파 수용체를 차단하는 알파 차단제가 결국 뭐야?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압을 떨어뜨려요. 이해되시죠? 좀 어렵죠, 그래도? 쉽게 말해서 심장에 직접 작용하는 그 교감신경은 베타 수용체고요. 동맥의 근육에 작용하는 것을 알파 수용체라고 하는데 결국은 심장 쪽에 반응하는 것은 베타 차단제. 그 다음에 동맥의 근육에 작용이 늘어나게 하는 것을 알파 차단제. 이런 약들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사업은 좀 어려워요. 좀 어려운데 요건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요거는 우리 몸에 이거 혈압하고 심장의 기능도 있지만은요. 이 혈압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대표적인 호르몬이 뭐냐면 레닌 안지오텐신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좀 이따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게 콩팥과 부신과 폐와 심장이 동시에 작용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콩팥 위에 있는 부신, 그 다음에 폐까지, 그 다음에 심장까지 이 네 개가 동시에 이 레닌 안지오텐신 하는 거에가 적용이 되면서 또 여기서 나오는 어떤 알도스테론 하는 게 이런 복합적인 기능에 의해서 혈압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이걸 차단하는 거예요. 이건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칼슘은 뭐라는 거죠? 심장을 뛰게 하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결국 뭐냐면요. 칼슘 채널 차단제가 있어요. 그래서 칼슘이 들어가면 심장이 혈압이 높아지잖아요. 역으로 칼슘을 차단하면 혈압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전에 의해 가지고 고혈압 약은요. 이뇨제, 베타 차단제, 알파 차단제, 그 다음에 에이스 이니비터 해가지고 아까 레닌 안지오텐신겠죠? 이거 저하제. 그 다음에 칼슘 차단제. 이 5개가 바로
고혈압 이야기예요. 좀 어렵죠? 어렵지만 그래서 이 정도 한번 들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금방 제가 좀 어렵지만 말씀드릴게요. 레닌 안지오텐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먼저 간에서 안지오텐신 노게인 하는 게 나와요. 나오면 콩팥에 레닌이 나와가지고 이걸 안지오텐신 바꿔요. 근데 이 안지오텐신과 다시 액티브한 형은 안지오텐신 2가 돼요. 그래서 이때 폐에서 나오는 어떤 호르몬의 이름이 ACE 하는 거예요. 그게 안지오텐 전환 요소예요. 결국 뭐냐면요. 이거에 해가지고 2로 되면 이 안지오텐신 2가 심장을 자극을 줘가지고 심박수를 늘리고 혈압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리고요 이 안지오텐신 2가 또 분신해서 알도스테론 하는 걸 또 분비해가지고 또 혈압을 높이는 거예요. 복잡하죠. 근데 여기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결국 뭐냐면요 간, 콩팥, 폐, 그다음 뭐 심장, 그죠? 이 모든 게 혈압 조절 메커니즘 딱 관여한다. 여기서 관여하는 게 바로 뭐냐면은 레닌 안지오텐신 계거든요.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 하는데 결국은 뭐냐면요. 여기를 차단시키면 혈압이 떨어져요. 그래서 ACE 이니비터 뭐 한 이런 말이 있는데 이런 종류가 바로 혈압약 중에서 많이 쓰이는 약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전에 의해서 그런 약이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약은요 ACE 저하제, ACE 이니비터, 그다음에 안지오텐신을 아예 차단하는 거. 그래서 이런 종류의 약이 지금 많이 나와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뭐 이뇨제라든지 그다음에 뭐 베타 차단제라든지 알파 차단제라든지 AC 이니비트라든지 그다음에 칼슘 채널 블로커라든지 이런 약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런 약을 우리가 처방을 하잖아요. 혈압 높아지니까. 그러면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혈압 약을 제대로 안 먹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기 보시면요. 지속적으로 약을 복용하면은요 잘 조절된다니까요. 근데 대부분 혈압약을 떨어뜨리면 더 올라가 버려요. 그래서 혈압약을 꾸준히 복용하더라도 나이 들면 점점 더 혈압 높아지는 거 아시잖아요. 그죠? 노화 때문에 혈관이 더 나빠지니까 혈압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약을 용량을 더 높여줄 경우로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우리가 뭐 체중 조절해주고 식이 조절해주고 운동해주고 이런 생활 습관을 교정해 주면서 약을 같이 먹어야지만 약을 줄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내가 임의대로 약을 끊어. 그러면 어떻게 된단 말이죠? 결국은 약에 반응 안 하게 되고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2개 쓰고 3개 쓴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꾸준하게 약을 복용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이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과연 그러면 우리 건강기능식품하고 이제 혈압하고 좋은 거 어떤 게 있느냐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 뭐 혈압뿐 아니라 혈관하고 모든 곳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뭐예요? 아시다시피 오메가3죠. 그래서 오메가3는요. 중성지방도 떨어뜨리고 콜레스테롤도 떨어뜨리고 여기 보면은 혈행 개선돼주고 눈 건강, 두뇌 건강 다 좋아지잖아요. 혈압 떨어뜨리고요. 콜레스테롤 침착되는 것도 떨어뜨리고 부정맥에 대한 민감도 떨어뜨리고 또 심장 근육도 안정시키고 그래서 중성지방 떨어뜨리고 그래서 심장 질환이 있는 사람은 무조건 오메가3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내일 35g 이상 먹으면 생선을 먹었더니만 심장 질환이 60% 감소했다. 주 5회 이상 생선을 먹었더니만 또 마찬가지로 감소했다. 그래서 이런 연구 결과가 많기 때문에 오메가3는요 혈압이 높은 사람은 반드시 먹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메가3를 먹으면 이제 혈전을 줄여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뭡니까 환자 중에서 이제 혈전 용해제를 쓰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혈전 생기지 말라고. 그런데 이제 이 오메가3가 이제 혈전을 이렇게 줄여주는 효과가 있으니까 이제 혈전 용해제를 쓰는 사람은 이제 요거는 상의를 내가 쓰면 돼요. 결국은 뭐냐면 혈전 오메가3를 쓰면은 혈전 용해제를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긍정적인 게 있다는 거죠. 알고 사용하면 더 좋은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혈압하면 우리 제품 중에서 코큐텐이잖아요. 그래서 코큐텐은 뭐죠? 산화질수라는 거를 이제 만들어내가지고 이게 혈관을 어떻게 해요? 확장해버리죠. 확장해서 혈압을 떨어뜨리는 게 있는데 이제 요거 하나 알고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까 그러니까 혈관을 확장해서 혈압 낮춰주잖아요. 그러면 이거 직접하고 비슷한 기전이 있는 게 뭐냐면 바로 뭐 여러 가지 있지만 대표적으로
아까 AC 이니비터 하는 게 있죠. 레닌 안저텐신이라고 걸려. 이거하고 하면은요, 혈압을 좀 많이 떨어뜨린다는 그런 보고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걸 알고 이렇게 또 약을 쓸 때 확인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비타민 그 외에 지금 금방 이제 오메가3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코엔자임 Q10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 또 이제 이 혈압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 중에서 대표적인 게 뭐냐면 바로 비타민 B거든요. 비타민 B는요, 호모시스테인 말 들어보셨죠? 호모시스테인이 결국은 이게 혈압을 높일 수 있고 혈관지 기능을 나쁘게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부작용을 많이 유발하는 그런 물질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체내에는 호모시스테인을 체내 축적하지 못하도록 이걸 뭐야 메치오닌이라든지 시스테인을 전환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비타민 B군이에요. 특히 6번, 9번, 12번이거든요. 그래서 좀 복잡하지만 이런 어떤 메커니즘에 해가지고 호모시스테인을 메치오닌으로 바꾸는 거는 6번, 9번이에요. 호모시스테인을 9번, 12번이에요. 호모시스테인을 시스테인을 바꾸는 걸 6번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비타민 B군이 이런 혈관 질환이라든지 혈압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그 외에도 비타민 C가 혈관 건강에 이 항산화 효과도 있고요. 이게 혈압도 떨어뜨리고 콜레스테롤도 떨어뜨리고 혈관에 도움이 된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많아요. 조금 더 연구가 돼야 되겠지만 비타민 C가 도움이 된다는 사실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또 제가 근래 비타민 D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비타민 D는 사실 지금 엄청나게 많은 이게 면역과도 관련돼 있고요. 또 혈액순환도 관련돼 있다고 연구가 되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뭡니까 칼슘 흡수와 관련된 건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심혈관계 쪽에도 이 비타민 D가 도움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시고 평상시에 비타민 C나 비타민 D도 드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난번에 언제 한번 제가 드럭 먹으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만성 질환을 치료하기 쓰는 어떤 약들이 체내의 영양소를 고갈시킨다는 말 제가 들은 적이 있으시죠? 있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혈압약들이 보면요, 체내에 어떤 영양소를 많이 고갈시켜요. 그래서 혈압약을 복용할 때는요, 반드시 이런 영양소를 맞추어서 좀 잘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AC 이니비터를 했더니만 뭐 비타민 D라든지 칼륨이라든지 아연을 떨어뜨린다는 게 있잖아요. 이런 어떤 거를 좀 이해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어떤 음식을 먹느냐? 혈압에 도움이 되는 거는 아시다시피 그죠? 혈압을 낮추고 콜레스테롤 개선하기 위해서 좋은 식단이 바로 뭐냐면 대시 다이어트. 대시 다이어트는요, 과일이라고 채소 같은 거, 그 다음에 과일이나 채소, 그 다음에 통곡물, 그 다음에 지방이 많이 들어가 있지 않는 단백질, 그죠? 그 다음에 저지방 유제품들. 그래서 이런 제품들을 우리가 식단에서 포함시키면은요, 우리가 혈압 조절을 할 수 있고, 그 플러스 알파로 운동하고 이렇게 식이 조절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좋은 식습관을 갖는 게 중요하겠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고혈압 예방을 위한 관리는요, 첫 번째 다이어트죠. 운동, 그 다음에 싱겁게 먹기, 금연, 절주, 스트레스 관리 잘 아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투척 영양소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메가3, CoQ10, 그 다음 비타민하고 미네랄인데 비타민 중에서는 아까 비타민 뭐예요? C, B, C, D, 그죠? 그 다음에 미네랄, 그 다음에 이제 과일과 채소 이런 거 중요하고 식이섬유, 단백질, 저지방 유제품들, 그 다음에 마늘, 갈리, 그죠? 우리 제품 갈리죠. 그래서 양파에는 뭐 있어요? 케리세틴, 그죠? 그래서 마늘에 들어있는 알리신과 그다음 양파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이런 물질들이 이런 혈압에 도움이 된다는 게 밝혀졌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혈압에 대해서 혈압이 어떤 건지, 그 다음에 어떤 약을 쓰고 있는 건지 그 기절에서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우리 뉴트라이트 건강기능식품은 이런 영양소를 좀 해주면 도움이 되겠다라는 부분을 제가 좀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